자, 이재명 쪽에서 연락 와서는 다시 입연 윤용호 라이브 손권의 정치쇼 세 번째 정차 토픽입니다. 그 윤용호 전 그 세계본부장이 지금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처음에는 뭐 본인이 5명에게 돈을 줬다. 그 통일교에서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이 뭐 한학자 총재를 뵙겠다고 연락이 왔더라. 뭐 이재명 쪽에서 연락이 왔더라. 이런 내용들이 녹취록 안에 다 있고 본인이 법원에서 재판정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들을 나중에 주워 담았죠. 주워 담아서 이재명이 2번이나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지난번 화요일 그리고 그 전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2번이나 통일교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날렸고, 또 국고에 통일교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뭐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막 물어보고 이랬죠. 그래서 이거 윤용호 그 넘버2인 그 윤용호 씨도 이 통일교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폭로를 멈추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막 폭로할 때는 이재명 정권에서 막 박수를 쳐줬지만 갑자기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뭐 이재명 쪽에서도 연락이 왔다. 이재명도 연락이 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이재명 친명 7인의 임종성에 대해서 임종성에게 돈을 주고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현역 장관인 전재수,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 내놨지만은 전재수에게 4천만 원과 고급 시계를 줬다. 그리고 이재명의 정치 멘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도 접촉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 갑자기 통일교가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이재명 집권자로부터 2번이나 해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또 감춘 것 아닌가, 윤용호 씨가. 그런데 오늘 또 법정에 나왔는데 오늘 또다시 입을 열려는 그런 태세를 보였습니다. 자, SBS의 보도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BS는 당시 이재명 후보 측도 연락이 왔다. 또 이재명 쪽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했다가 주워 담았는데 다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분들을 연결을 해줬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이 한학자 총재 그리고 그 측근 비서실장 정모 씨와 관련해서 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윤용호 씨가 정인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 기소를 한 특검팀이 윤용호 씨가 대선 3, 4주 전에 이 Y로 하면 좋겠다. Y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Y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Y를 지지를 하면 좋겠다.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을 지지하라고 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현영 통일교 부회장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중에서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지지하라고 했다. 이게 윤용호 씨의 정언이었는데 그게 맞느냐? 이렇게 다른 통일교 간부 이현영 부회장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영 전 부회장이죠. 이현영 전 부회장이 윤용호 전 본부장의 물귀신 작전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한학자 총재는 참 어머니, 한학자 총재를 그렇게 부르죠. 참 어머니로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학자 총재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한학자 총재를 팔았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용호 전 본부장이 그러니까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을 한 거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아니다. 그냥 윤용호 혼자의 일탈이다. 이거죠. 바로 며칠 전에 통일교에서 공식 입장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용호 씨의 개인 일탈로 정치권 사람들을 만난 것이지 이게 한학자 총재와는 관련이 없다. 통일교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어. 이게 법정에서 오늘 그대로 다시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윤용호 씨가 오늘 발끈했습니다. 발끈해서 지금 물귀신이니 뭐니 말하는데 개고 콘서트 같아. 웃긴다 이거죠. 나를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개고 콘서트 같다. 그리고 나에게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 한학자 총재가 다 시켜서 하는 거지 내가 뭐 해서 이 돈을 주고 뭐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다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다시 이재명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당시 2022년 대선 때 일이죠.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재명 후보는 그때 펜스 그때 전 미국 부통령과의 뭐 대담을 추진하는 그런 평화 서밋인가 그게 있었죠. 거기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참석과 관련해서 그때 펜스가 오는데 이재명은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일정상 대선 후보 바쁘니까 펜스와의 대담을 나중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연락이 왔다는 거죠. 이재명 쪽에서 최근에 이슈된 민주당 캠프 두 분을 버릿지를 해줬다. 연결을 해줬다. 이재명 쪽에서 내 지금은 바빠서 그 행사에는 참석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참석을 할 테니까 이 사람들하고 연락해 하면서 두 명을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죠. 이재명 쪽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최근에 이슈된 민주당 캠프 두 분을 버릿지로 그러니까 연결을 해줬다. 이재명 쪽에서 최근에 이슈된 민주당 캠프 두 사람 그때 당시에 민주당 캠프에 있었던 뭐 이종석 그걸 이야기하는 건지 뭐 그때 뭐 임종성도 있고 정동영 정재수 있죠. 지금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이재명 쪽에서 어쨌든 연락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 상황을 보면은 이 재판에서도 또 한학자 총재와 한학자 총재 주변에서 윤용호 씨를 개인 일탈로 해서 정치권의 로비 자기가 자기 목적이 있어서 했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여기서 지금 발끈하는 장면이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윤용호 씨가 계속 또 아마 이 폭로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막 번지고 있습니다. 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서 오늘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단독 보도가 쏟아지는데 서울신문은 통일교 이 게이트 불똥이 전 현직 부산시장들에게도 튀기 시작을 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박형준 지금 현 시장이 지난 2021년 통일교 우호단체죠. 천주평화연합회 주최 싱크탱크 2022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영남권 희망준진대회 여기서 영상 축사를 보냈다. 는 것이 여러 번 영상 축사를 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다고 나왔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통일교 유관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축사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2019년 유라시아 대륙의 환경변화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이 포럼에 참석해서 한일 해저 터널을 추진하겠다. 이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죠. 그런 말들을 해서 결국 이 부산시장들이 전부 다 통일교와 접촉을 한 그리고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야 지금 뭐 국민의힘 소속도 두 사람이 있고 민주당 소속도 있지만 지금 해저 터널이 출발점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시장들과 접촉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게 당연하죠. 접촉을 하는 건 당연한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 부정한 뭐 청탁이나 대가가 오갔는지 이걸 이제 수사를 해서 특검을 해서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올랐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오늘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정원호 지금 서울 성동구청장 얼마 전에 이재명이 서울시장 감으로 막 띄운 인물이죠. 정원호 서울구청장이 성동구청장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통일교로부터 도움받은 사실은 없느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할 사람들까지 통일교와 연관성이 드러나는, 아직 완전히 확인은 안 되지만은, 이 안철수 의원은 전재수를 비롯해서 통일교 연루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경찰이 막 압수수색하고 하고 있죠. 본인이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 전후에 통일교 측이 해저터널 및 통일교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군품과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들이 막 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혐의가 있는데 그 비슷한 시기인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거리라는 데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통일교 본부 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자리만 함께 한 게 아니고 축사를 했는데, 정원호 성동구청장, 지금 서울특별시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른 사람이죠. 축사를 했는데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축사를 하고 통일 선언문에 자필 서문까지 했다. 이 참사랑이란 것은 이 통일교 교리에 이 참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 참부모 해서 이 참부모, 참아버지, 참어머니, 한학자 참어머니 뭐 이렇게 한다고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교 교리에 대한 지지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나왔고, 뭐 정원호 구청장은 어떤 다르어서 뭐 사실 무근이다. 축사를 하거나 이거 외에 다른 교류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또 입장인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권을 향한, 이재명 정권 주변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 논란들이 확산이 되는 거죠. 통일교 게이트. 그래서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주안점을 두고 밀어붙이는데, 정청래는 무슨 뭐 소위 말하는 내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것은 2차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불똥이 이재명 본인에게까지 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진이라도 하나 포착이 되고 하면은 이재명과 한학조 총재가 만났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은 큰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좌파 정권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통일교를 해산시키는 방안을 찾으라고 두 번이나 전 국민이 보는 데서 TV에서 국무회의,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유착이 돼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 파장은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데, 민심이 중요합니다. 지금 민심을 역행하는 일들이 이재명 정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한번 폭발을 하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민심이란 것은. 우리 뭐 현대사에서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민심이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데 오늘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14일, 15일 이틀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에게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반을 물었는데 해야 된다. 찬성이 69.1%가 나왔습니다. 69.1. 하면 안 된다. 반대 21.6. 거의 70%에 달하는 민심이 이 통일교 게이트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청래 민주당 정권이죠. 그래서 이것이 특검을 하면 하는 대로 이재명 정권은 난간에 봉착을 할 것이고, 특검을 계속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민심의 역풍을 맞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